네, 오늘은 2025년 3월 25일입니다. 지난달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변론 종결했습니다.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100일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8분의, 특히 그 중에서 3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 희망 고문을 하려 합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재판관께서는 이 역사적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십니다. 2차례의 변론 기일과 11차례의 2차례의 준비 기일과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와 사건의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1시간 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영식 재판관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한다라는 그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열은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께서 주심을 맡아왔고 군데군데 핵심적으로 내란 행위가 있었음을 칼날같이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정리하신 그 쟁점에 따라 절대로 이번 한덕수 판결처럼 윤석열 판결에 대해서 각하설에 서지 않을 것을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조한창 재판관님께도 같은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재판관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151명으로 족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 김복형 재판관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8분 중에 6분이 탄핵소추 요건을 갖춰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6분의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지만 6분의 재판관들의 적어도 본안 판단을 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기각 의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정말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석열에 의한 12.3 내란 행위는 있었지만 그 내란 행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지 않다. 즉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11차례의 변론 기일 동안 보고 들은, 국민이 보고 들었던 그 생생한 차고 넘치는 탄핵 파면의 증거들을 김복형 재판관께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과거에 헌재 판례에서 인정했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에서 기각 결정에서 또 쓰셨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있는 직분은 그만큼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큽니다. 바로 이 지점 12.3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가 온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저질러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님 모두가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그 선고를 보고 선고기일,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재판, 정치적 탄핵재판이라는 불명예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전 금주 내에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를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일치해서 잡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여망, 1987년 헌법에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기능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허물지 말아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